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고객 가치 전략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실시간 글로벌 맞춤형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을 이제 뉴노멀 시대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디지털 전환 피버팅 전략의 기술로서 이 네트워크 효과를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피버팅으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노드 변화가 인접한 노드들의 상태 변화에 반응해서 동시에 변화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을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네트워크 승수 효과를 통한 수익 창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고객을 모집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아날로그 세계와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의 불씨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급속하게 발전한 인공지능이 접목되면서 변화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디지털 전환은 아날로그 기반의 어떤 그 기업들의 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요. 현장에서도 이 디지털 실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세스의 일부를 디지털로 재편해서 코로나로 마비된 어떤 비즈니스를 복구하는 데서 그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영역과 업종을 불문하고 기존의 어떤 아날로그 질서가 무너지고 이 새로운 디지털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아날로그 방식이 진부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프라인 시장은 위축되기에 이 현재 상황의 그 아날로그 기업 생존 자체가 많은 애로사항에 직면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기존 사업을 디지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재정립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하는 전제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아날로그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면은요, 이러한 데이터나 어떤 그 프로세스나 또는 기존 어떤 그 공장에서 생산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떠올리게 되죠. 이러한 아날로그는 연속적으로 이 표현한 양을 파악하기에는 유리하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겠죠. 반면 디지털은 어떻습니까? 0과 1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랫폼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플랫폼의 사전적 정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총칭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지털은 뚜렷한 어떤 숫자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반면 인간의 어떤 그러한 감정 표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을 통한 이 생기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경제학 관점에 지속적 이익 창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단초가 되면은 명확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기업 활동은 기본적으로 이 원재료에서요, 최종 제품이 산출되는 이 물리적 과정이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요, 이 데이터 자산, 즉 무형의 어떤 그러한 자산을 투입하고 알고리즘을 거쳐가지고 결국 가치를 창출하는 이러한 어떤 그 프로세스 중심으로 점차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그 규정하고 가치 사슬을 그 구성함에 있어서 이 전 과정이 물론 디지털로만 이루어지는 이런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OTT와 같이 온라인 동영상 어떤 그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한 여러 이제 영화나 뭐 드라마나 모든 것이 OTT화되고 있죠. 그리고 뭐 온라인 게임 포탈 또는 SNS가 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아날로그 기업이 이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전면 전환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다행히 뭐 디지털 프로세스는 이 아날로그 프로세스와 결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디지털 피버팅이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그 아날로그 프로세스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시켜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고객 가치를 제한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 전환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지털의 어떤 그 새로운 가치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연결과 재구성해서 창출을 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그 핵심 고객 가치는 바로 실시간, 글로벌, 그 다음에 맞춤형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그 소비자들이 이 네트워크, 즉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서요. 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죠. 공급자 입장에서는요. 실시간으로 어떤 그 글로벌 차원에서 개별 소비자의 그러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이 개개인에게 딱 맞는 가치를 제안하는 것이죠. 즉 퍼스널라이제이션, 맞춤형,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새로운 가치의 어떤 그 원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디지털 기술에서 비롯한 이 네트워크 효과의 이용 그리고 기존 방식의 뭐 해체와 재구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이제 피버팅의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피버팅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제 농구 경기에서 이 공을 잡은 선수가 그죠? 상대 선수를 이제 피하기 위해 가지고 한 발은 그대로 두는 것이죠. 그대로 두고 다른 발을 이렇게 움직여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동작을 뜻하는 이 스포츠 용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로 이제 스타트 기업들의 어떤 사업 방향 전환, 이 스피드 경영 관점에서 빠른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버팅이란 사전적 정의를 경제적 혼란에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뭐 이런 방법 정도로 경제학 관점에서 혹은 경영학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 효과의 뭐 이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이제 뭐 시장 도달 범위를 이제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그 소비자들은 모든 것을 인터넷 혹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다계층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디바이스로 이 다양한 SNS나 어떤 플랫폼에 연결된 게 뭐 이제 일상이 되었죠. 따라서 이 분리된 자산의 연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디지털 시대에서 플랫폼을 매개체로 전 세계에 이 분산되어 있는 공급자의 그 자산과 또 이 수요자 요구를 서로 연결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어비앤비 잘 아시죠? 혹은 우버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뭐 실제 그 부동산 자산과 공간이 필요한 그 유저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의 또 다른 정의는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공간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총칭과 더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마켓플레이스를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뭐 검색, 예약, 지불 또는 뭐 후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을 모두 결합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사용자는요 바로 실시간으로 금액을 비교를 하고 자기 조건에 맞는 뭐 그러한 활용 가치를 점차 누릴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죠. 가치사슬 재편 관점에서 살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언급해 놨습니다. 사용량에 따른 가격 책정, 그 다음에 해체와 재구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사용량에 따른 뭐 가격 책정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또 함께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법입니다. 이 과금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본인이 사용한 시간이나 저장 용량이나 또는 그 인프라에 대해서 사용량만큼만 지불하는 방식이죠. 결국 이것은 어떤 관점으로 연결되겠습니까? 바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용 절감, 즉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경제의 근본적인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요.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거든요. 따라서 자연히 수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법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즉 모든 디바이스들을요. 이렇게 많은 디바이스들을 인터넷이라고 하는 하나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연결하는 시스템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중앙 서버 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망을 통해서 다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인 것이죠. 모든 기업들이 그 많은 그 어떤 그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다 구축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비용이 들죠. 근데 인터넷망만 구축되어 있으면은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업의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어떤 그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결국은 기업의 수익 창출, 반대말로요, 비용 절감 실현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 우리가 이제 사용량에 따른 가격 책정이라고 했을 때 이 디지털 시대에는 사용량에 따른 가격 책정이 가능한 이유가요. 사물 인터넷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 IoT라고 표현하죠. 이 사물 인터넷은 사람의 개입 없이 서로 사물과 사물을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이 발달하며 이 특정 자산의 어떤 그 위치 혹은 뭐 사용 관련 데이터가 집계돼 가지고 가격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법을 떠올려 보시면은 쉽게 우리가 과금 체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체와 재구성 관점에서 한번 다시 언급을 좀 하면은요. 아날로그 시대에 이 번들로 판매된 품목이 디지털 시대는요 분리돼 가지고 독립된 어떤 사업 영역으로 점차 확장이 되거든요. 결국 이것은 소비자의 어떤 그 선호도의 어떤 그 분화 그리고 공급자의 대응이 맞물려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전통적인 여러분 그 신문 생각해 보세요. 지면 광고의 그 어떤 우리가 번들링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990년대 초반까지 해도 신문은 기업 광고와 함께 어떤 그 소소한 어떤 생활 광고도 함께 많이 게재가 되었었죠. 지역 신문인 경우는요, 뭐 아르바이트 구인, 뭐 중고품 판매, 뭐 월세 임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생활 광고가 주요 한 수입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공급되면서요. 이러한 그 신문의 어떤 그 번들링 광고에서 이 생활 광고를 분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생활 광고는 과거 별도의 어떤 것 전문 매체 영역으로 분리됐다가 이제는 중고거래 혹은 뭐 가사도우미 중개 등 이런 다양한 플랫폼의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디지털 이 피버팅의 그 3단계 그리고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의 4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디지털의 새로운 가치라고 하면은 이 연결과 재구성에서 창출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앞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아날로그 시대의 그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어떤 그 유형 자산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이런 규모의 경제에 기반을 하거든요. 반면 디지털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산들을 뭐 실시간, 글로벌, 맞춤형이라고 했죠. 이 세 가지로 연결하는 이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 경제가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범위의 경제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는 차이가 납니다. 규모의 경제는 말 그대로 대량 생산 시스템을 뜻하죠. 범위의 경제는요. 어떤 하나의 특정 상품이 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영역. 즉 예를 들면은 뭐 라면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다시 어떤 그 국수를 만들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즉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죠. 유사 제품군으로 이러한 제품군을 확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범위의 경제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디지털 경제가 그렇게 연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날로그 기업들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이러한 바로 디지털 우리가 피버팅이라고 하는 이런 3단계를 보시면 첫 번째가 업 본질을 재해석하자. 두 번째가요. 목표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하라. 세 번째가요. 실질적 추진 방안의 수립과 실행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업의 본질, 즉 우리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실현해 나가야 될 주력 업종이 있겠죠. 그 업종에 대한 본질을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기업 관점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범위의 경제든 규모의 경제이든 간에 점차 사업의 확장성을 늘 염두에 둬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7대 3대 2 법칙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7대 2대 1 법칙이네. 그죠? 7대 2대 1 법칙. 70%는 우리가 가장 주력 업종에 항상 집중을 해야 되죠. 20%는요. 범위의 경제를 확장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뭐겠습니까? 바로 새로운 사업 영역에 바로 우리가 자원 할당 법칙이라고 해서 표현합니다. 기업의 자원 할당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자원 할당에 있어서 70대 30, 20대 10, 즉 7대 2대 1 법칙을 기준으로 본질, 확장, 그 다음에 새로운 영역 부분에 자원을 적절하게 안분을 해서 지속 성장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가 이제 목표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하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4가지 사업 모델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인프라 공급자, 두 번째 플랫폼 소직자, 세 번째 정보 제공자, 네 번째가 제품 제조자입니다. 자, 인프라 공급자라고 하면은 대규모 사업 자산을 직접 하면서 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서요. 바로 우리가 이 고정비를 분산시키고 프로세스를 효율화시키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뜻합니다. 자, 이 고정비 부분을 기업에서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고정비는 늘 일정 비율 지출이 이루어지죠.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꾸준하게 이루어지잖아. 그죠?
또는 토지 임대료 같은 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말 그대로 고정비거든요. 이러한 고정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예, 뭐 예로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유통에서 이 아마존 등 대규모 사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독자적인 네트워크로 주문과 배송을 처리하죠. 반면 소상공인들은요. 구체적인 예로 들면 2006년 캐나다에서 창업한 그 쇼피파이 등의 그 유통 인프라 사업자를 사용하는 게 비용과 편리성 측면에서 훨씬 낫다라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 쇼피파이는 바로 이 같은 그 솔루션을 이 사용량 기준 요금제로 책정했기 때문이거든요. 앞서 언급한 뭡니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이런 클라우드 기법을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은 늘 장기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늘 좀 염두에 두고 어떤 장기적인 사업 플랜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이제 플랫폼 조직자였죠. 시장의 어떤 그 광범위하고 다양한 그 참여자를요, 이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고 이들 상호 간의 어떤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를 그 증폭시키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서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급한 바로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이 SNS로 점차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가 이제 정보 제공자입니다. 정보 제공자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한 이 공급자의 그 시장 도달 범위가 이 글로벌 차원으로 넓어지면서 이 수요자들의 어떤 선택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그 신뢰성 높은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뭐 식료품, 식단과 같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이러한 고객의 원하는 어떤 그 대안을 추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즉 우리가 뭐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여행지의 어떤 그 맛집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죠. 네, 그런 것을 제공하는 플랫폼 정보 제공자 바로 네이버, 구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제조자가 나옵니다. 현존하는 그 주요 기업 대다수가 이제 위치하는 곳이 바로 제품 제조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죠? 네, 뭐 R&D, 제품 혁신, 마케팅 등 이런 가치 사슬의 그 일관된 어떤 그 운영 역량이 주요 경쟁력인 이들이 사실은 아날로그 시대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와의 어떤 그 접점 그 자체가 디지털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제품 구입보다는요 사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어떤 구독 경제 형태로 확산되는 지금에 있어서 언제까지 이 제조에만 집중하면 부가치 대부분은요 바로 플랫폼 조직자나 정보 제공자와 같은 디지털 사업자의 차지가 되어버릴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애플 제품을 생산하는 그 대만의 이제 폭스콘처럼요. 이 외형은 굉장히 커요. 하지만 수익성이 낮고 이 독자성이 결여되는 이런 그 아웃소싱 기업으로 전략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 제조자의 딜레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융합하는 이 바로 피버팅이었죠. 우리가 이 피버팅을 할 수 있을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어요. 20세기 초반에 시작된 어떤 그 독자적 일관 생산 구조는요. 100여 년 동안 사실은 지속되어 왔어요. 그렇지만 자동차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이 자율주행 개념이 이제 도입되고 구독 경제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즉 지속적으로 자동차를 어떻게 해요? 사실은 버전업 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자동차를 자꾸 바꿔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제조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지속적 이익 창출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따라서 구독 경제 형태로 예를 들면은 그 제품 중고 제품을 중고 차량을요 제조사가 다시 사들여서 뭐
다른 데로 다시 수출을 하게도 할 수 있고요. 또 그 소비자는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꾸 바꿔야 되는 이런 구독경제 형태로 점차 바뀌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구독경제가 활성화될수록 제조기업의 주도권이요 약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완성차 회사들이 이 어떤 그 운전자 경험을 고도화하는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그죠? 자율주행 자동차겠죠. 또는 새로운 어떤 전기 자동차라든지 또는 이제 미래 그 자동차 시장에서는 수소 전기차라고 하는 형태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먼 장래 일이긴 합니다만 이 플랫폼에 투자, 즉 구독 경제 형태의 새로운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또는 이와 연계해서 뭐 렌트 시장을 함께 시도하는 뭐 이러한 형태로 점차 제품 제조자 입장에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피버팅의 성공 전략 접근법 8가지를 한번 제시해 봤는데요. 디지털 피버팅을 거치면 저가치의 무거운 돌덩어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아날로그 비즈니스도 고부가가치의 어떤 가벼운 금덩이, 즉 아날로그 디지털 융합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로 변신 가능합니다. 다소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뭐 실제로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소위 이 전형적인 어떤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치부되었던 뭐 세탁소, 뭐 주차장, 정육점, 피자 체인을 비롯해 가지고 전통적인 어떤 그 운송, 숙박, 뭐 유통 부문 등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아날로그 산업에서 속출하는 여러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은 현재 아날로그 방식의 그 어떤 사업이 기본이었습니다만 어차피 미래 사회에 있어서는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요. 구체적으로 그 강론에서는 많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만큼 기업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급변하는 기업 환경 상황에서 이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도 이 나름대로의 고민은 크겠지만 어쨌든 아날로그 기업들의 어떤 그 디지털 피버팅은 그야말로 총각을 다투는 과제임에는 확실합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뭐 아날로그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이러한 디지털 피버팅에 성공할 경우 그 성과 방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가지 내용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성공 전략 접근법으로서 빅데이터로 빅싱크하라 있죠. 미래 사회는 어차피 모든 것을 이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으로 전환이 불가피할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영역들이 이러한 빅데이터를 접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발빠르게 기업은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피버팅, 즉 디지털 어떤 전환이나 이런 피버팅 전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요 필수라는 인식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미래의 어떤 그 변화에 있어서 큰 방향은 절대 안 바뀝니다. 방향은요. 따라서요 우리가 속도감 있게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있어서 도태되느냐 진일보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전환 혹은 뭐 피버팅 전략 또는요 뉴노멀 시대에 맞는 어떤 이러한 어떤 성공 전략 기법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지고 발빠르게 적응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해야 되는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아날로그 그 영역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기업 현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략일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획을 할 때 그렇게 하죠. 세부 전술로부터 시작해서요. 포괄적인 전략으로 점차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기술은 필요 요건이지 필수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그것을 발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반드시 충분 조건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이 바로 경영자가 갖추어야 될 하나의 덕목이거든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경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덕목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아웃소싱 관점에서요. 이러한 외부 기술과 내부에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던 여러 경험을 서로 연계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즉 자원 할당 법칙에 의해서요. 일부분을 장기적으로 좀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조직 문화예요. 초경영자가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자각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발빠르게 어떤 그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는 이런 리더십의 피버팅을 함께 병행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할 겁니다. 끝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모든 기업들은요, 이제 ESG 경영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구상을 필히 해야 됩니다. 앞선 겁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뜻이에요. ESG 경영, 즉 환경과 사회 가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배구조라고 하는 거버넌스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환경 부분에서 지구의 환경 보존을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이 녹색 경영 관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모든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통해서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모든 관점에서 우리가 이 녹색 경영 관점, 즉 넓게 이제 ESG 경영 관점에서 지구의 환경 보존에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그리고 모든 이러한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을 다 염두에 둔 그러한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